안녕하세요. 파푸스 굴딘 정리를 이용한 무게중심으로 팽이 만들기와 극좌표계에서의 파푸스 굴딘 정리 활용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효연, 오유림, 최서연입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실험 동기와 의의, 과정, 해석, 그리고 파푸스 굴딘 정리에 대한 설명과 심화 탐구 순서입니다. 수학 수업에서 배우는 공식과 정리는 주로 문제풀이에 활용되지만 실제로 이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자주 놓치게 됩니다. 특히 회전체의 부피나 무게중심처럼 입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은 교과서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점에 대해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파푸스 굴딘 정리를 접하며 직접 반운 도형을 이용해 팽이를 만들고 그 무게중심의 위치를 이론적으로 계산한 뒤 실제로 회전시켜보는 실험을 통해 이론으로만 배운 수학이 실제로도 성립하는지 직접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작한 팽이를 실제로 회전시켜보며 무게중심의 위치가 회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고 이론적 계산과 실험 관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지름이 5cm인 반원을 종이 위에 그리고 잘라냅니다. 그리고 파푸스 굴딘 정리를 이용해 무게중심 위치를 찾은 후 반지름에서 2.12cm 위치에 이쑤시개를 꽂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팽이를 돌립니다. 다음으로 탐구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바탕 지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2차원 도형을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는 미적분 학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는 적분을 통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간단하게 결과를 구할 수 있는 정리가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푸스 굴딘 정리입니다. 파푸스 굴딘 정리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파푸스와 17세기 스위스 수학자 굴딘이 각각 발견하고 정리한 기하학적 원리입니다. 이 정리에 따르면 평면 도형이 어떤 축을 기준으로 완전히 한 바퀴 회전할 때 그 회전으로 생기는 입체의 부피는 두 가지 요소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넓이 곱하기 무게중심의 이동 거리는 회전체의 부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리는 입체의 복잡한 모양이나 곡선의 형태에 크게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회전하는 팽이가 그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증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푸스 굴딘 정리를 본격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곡선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은 다음과 같은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려는 것은 이 넓이 S를 X축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3차원 입체의 부피입니다. 이러한 부피를 구하는 데에는 와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와셔 방식에서는 각 X에서의 단면을 얇은 원판처럼 보며 바깥쪽 반지름은 fx, 안쪽 반지름은 gx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이 도출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파푸스 굴딘 정리를 사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유리미가 설명한 회전체의 부피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도형의 부피는 도형의 넓이 곱하기 무게중심의 이동 거리입니다. 앞선 그래프를 보면 도형의 넓이 S는 이러한 식으로 정리될 수 있으니 저희는 이제 무게중심의 이동 거리만 구하면 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무게중심의 좌표입니다. 이 값을 구하려면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모멘트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무게중심은 어떤 도형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형 전체의 면적 분포와 관련이 있으며 단순히 도형의 가운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실험에 사용하였던 반원판처럼 위로 갈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형태에서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무게중심을 구할 때는 도형의 각 조각마다 그 위치와 넓이를 고려하여 회전 효과를 측정하는 모멘트를 사용합니다. 모멘트는 어떤 물체가 특정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려고 할 때 그 회전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잘 돌려지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 모멘트입니다. 이 개념은 일상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 때를 생각해보면 같은 힘을 주더라도 문고리처럼 더 먼 지점에서 작용한 힘은 더 큰 회전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멘트는 단순히 힘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 힘이 작용하는 거리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 회전 효과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힘의 거리 값을 곱해 계산하는데 도형에서
도형에서의 모멘트는 넓이나 질량 같은 양의 그 위치 좌표를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모멘트는 회전 효과의 총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무게중심은 그 회전 효과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입니다.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무게중심은 전체 모멘트를 전체 넓이로 나눈 값으로 정해집니다. 모멘트를 통해 도형의 각 부분이 기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반영하고 이를 평균 내면 물체가 균형을 이루는 중심, 즉 무게중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도형 전체의 무게중심은 모든 조각의 중심 높이에 그 넓이를 곱한 총합을 전체 넓이로 나눈 값입니다. 이제 위에서 정의한 무게중심을 다시 회전체의 부피 계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도형의 넓이가 S, 무게중심이 회전한 궤적의 길이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파푸스 굴딘 정리에 따라 회전체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이후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좌표계에서의 적분 문제 해결을 위해 극좌표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반원을 직교좌표계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극좌표계에서 표현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간단하고 직관적이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 극좌표계의 활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극좌표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평면상의 점은 원점에서의 거리 r과 기준선인 x축과의 각도 세타로 이루어진 순서상 r, 세타로 표현됩니다. 이를 직교좌표계로 변환하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지름이 a인 원은 직표좌표계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으로 표현되지만 극좌표계에서는 단순히 r은 a로 표현되므로 원이나 곡선 등 다양한 도형의 계산에 있어 극좌표계가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극좌표계를 통해서 반원의 무게중심을 구해보았습니다. 일단 d는 r, 세타로 정의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y축 방향 무게중심을 계산하였습니다. 무게중심은 면적인 2분의 파이 곱하기 r 제곱분의 역수 곱하기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r까지의 이중적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적분을 차례로 적분해보면 무게중심은 3파이분의 4r인 방금 평면 좌표계에서 무게중심을 구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무게중심 좌표를 직접 구하지 않고 극좌표 함수만으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여 봤습니다. 극좌표 함수 r은 f세타를 기준으로 x축 또는 y축에 대해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파푸스 굴딘 정리의 형태에서 유도되었으며 극좌표 함수 자체로 회전체의 부피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반화한 공식을 실제 함수에 적용해 보기 위해 파이썬으로 수치 적분 코드를 작성하여 다음 도형들에 대해 회전체 부피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회전체는 심장형 곡선, 장미 곡선, 랩니스 게이트, 반원 총 4가지 회전체에 대해서 이 공식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모든 도형의 X축 회전체 부피는 대칭성에 의해 0이 나왔으며 Y축 회전체 부피는 대부분 이론값과 거의 일치하거나 오차가 극히 작게 나왔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파푸스 굴딘 정리가 단순한 공식이 아닌 실제 회전체 부피 계산에 매우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수학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게중심이 회전체 부피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과 계산을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극좌표계 및 파이썬 활용을 통해 복잡한 도형에도 이를 확장 적용하며 수학적 사고의 깊이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